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두 정치 고수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세요? 뭐 내정 단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확정은 아니고 내정 단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야 할 일이죠. 그 자리가 힘든 자리고요. 예.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확정 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더 구체적인 질문은 확정되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래도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자 반갑게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협치의 시작인가 싶었는데 하루 만에 여야의 싸움은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다음 주로 미루자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왜 나가? 양당 원내대표 잠깐 나오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셔서 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와서 협치하겠다라든지 좋은 말 했던 것이 전부 다 명분뿐이고 말뿐이고 실천을 할 의지는 조금도 없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운영위, 법사위, 문체위, 예결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맡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규탄 대회를 열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시정연설 끝나고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상당히 이슈가 됐죠. 네. 통상 저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주 이례적인 모습입니까? 보통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은 국회의원들과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형식적으로 또 간략하게 하는 대통령이 있고 예.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올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 쪽으로 나갔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꽤 진지하게 간단한 악수지만은 아이 컨택 눈도 맞추면서 미소도 지으면서 또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마 지역구 민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안부를 묻는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하고 스킨십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앞으로 뭐 여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추경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실은 국회에서 연설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연설하는 거거든요. 예. 추경의 이래란 목적의 추경이 필요하니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시정연설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소상하게 설명을 잘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추경연설만큼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에는 다 앉아있고 침묵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 둘 일어나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예, 처음에는 침묵으로 시위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뭐 알려진 소식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 둘씩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네요.
1대1로 이제 대하게 되면요. 예. 아무리 많이 비판하고 뭐 시위하고 뭐 방송에서 아주 격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다 예의를 지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병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민주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와서 시정연설하고 국회에 오셔라. 예. 오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리고 자꾸 권고했던 게 저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권고했던 거거든요. 뭐 앞에다가 시위대 판 놓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걸어도 사실 저렇게 와서 악수를 청하면요. 대통령이 청하면 다 응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지만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권하니까 그때 일어나서도 꼭 악수를 하고 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누구보다 세게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막 더 얘기하고 싶어하고 더 악수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잘해주기를 야당이 비판하지 않고 협조해주기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당이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예.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면 상당 부분은 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역할을 이제 네. 또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들을 또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야당의 얘기를 듣고 또 야당과 함께 머리 맞대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그 속에서 국민 통합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여당이 먼저 화해되고 많이 해야 더 된다라는 많이 말씀을 하신 하도록 거고요.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을 했는데요. 운영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돼 있죠.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4선의 의원입니다. 문체위원장은 김교웅 의원, 3선 의원이고요. 예결위원장은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데 뽑았다. 그래서 말뿐인 협치였다라고 오늘 바로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생떼죠. 저거는 어차피 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요. 예. 법사위원장은 1년 하고 이제 바뀌는 거고 한병도 의원이 하고는 예결위도 이전에 박정호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1년 전에 여야가 이미 합의된 거예요. 예. 합의된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자기들하고 합의를 안 하고 바꾸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이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현혹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는 국민들이 바라보면 정말 생떼죠.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쇼를 하고 마치 우리가 일방 통과를 시키는 것처럼 연출을 하게 해서 또 입법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갖기로 했다라고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네. 그리고 1년 전에 합의한 내용은 그 당시 총선의 결과로 우리 야당이 한 190석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를 잘하고 입법부에서 민생 관련된 법안을 잘 만들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여야 간의 상임위원장 어석 배분수였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총선의 결과대로 최대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든 그 결과물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끌고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안 하고 하면서 서로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느니 하루라도 빨리 선출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경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그런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강국을 만들어갈 그런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게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명령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작동이 돼야 되고 작동이 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미 1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갖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고 국회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예. 저는
이번 부분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잘했고 그리고 빨리 우리 상임위를 정상화시켜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결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봉사하는 길이다. 예. 국회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상반기 국회, 하반기 국회 2년씩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죠. 정하는 거죠. 원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상임위를 정하죠. 예. 그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정한 거는 2년씩인 거 맞죠. 근데 작년 입장에서 보면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렇게 여야가 뒤바뀔 거라고 생각이 못했기 때문에 2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차피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법사위에 대한 지금 룰이 2년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야당이 가져가는 룰을 적용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갈등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우리가 여당이 됐지만 작년에 2년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켜라.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작년에 2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협의가 된다면 어느 방향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협치라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나와서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바로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물론 추경이 굉장히 급합니다. 추경이 급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연기하자. 다음 주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 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정부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야당의 좀 체면도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저렇게 그냥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그 다음 날 바로 일사천리로 저렇게 치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의원 수도 적어서 힘도 없는데 예. 진짜 그냥 밟는 듯한 무시당한 그런 기분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법사위 문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 어쨌든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야당에 절대 의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해서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표를 몰아준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대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준다 그러면 법사위의 모든 법이 다 막힐 겁니다. 그럼 또 아무 일도 못해요. 제2의 윤석열 거부권 사태가 일어날 것이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치의 기준은 국민이죠. 협치의 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협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일하라는 거거든요. 빨리 일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법사위가 만일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어느 법도 저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지난 총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대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사위를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런 뭐 논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비상계엄으로부터 이제 쭉 이어져온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가 있었고 그런 상황까지 이제 쭉 맥락을 감안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예, 짧게만 19대 때 박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가 여당이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새벽을 새면서 예산 합의했고요. 법안 통과시키느라고 노력을 하고 타협에 했어요. 협상을 거듭했고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를 통과시켰어요. 그래도 운영은 되고 국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협의하는 과정을 좀 더 보여주고 주말 이틀 지난다고 해서 추경 이틀 늦게 통과시킨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은데 이렇게 야당의 자존심을 밟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날 진적하듯이 할 필요가 예. 있었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 때문에 여야가 조금 더 격해진 거 아닐까요?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있으면 우리 민현주 의원님처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다리고 협치를 하고 예. 하지만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일주일 기다린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 시간만 낭비되고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국회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여야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런 시간이 좀 지나간다 그러면 과거 야당이 법사위도 했고 뭐 밤에도 기다렸고 며칠도 기다렸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어찌됐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그런 국민이고 그 모습에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되 그 의견이 국민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저는 다수결로 가는 것도 지금 이 시기는 필요한 그런 국면이고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준 부분도 있다. 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셔서 지금 이래야 됩니다. 예,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하시죠. 근데 저는 뭐 민주당 어차피 통과됐으니까요. 네네.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더 이상 민주당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길은 당 지지율 올리는 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당 지지율 나온 김에 당 지지율 보여드릴게요. 준비가 됐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빨리 준비한 건 아니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 지난주하고 약간 변동은 있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6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좀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자, D-2가 대선 이틀 전 입니다. 그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가 됐었고요. 그 다음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건 24일에서 26일 6월 넷째 주 조사까지 쭉 추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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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금 지지율 정도보다 더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정당 사실은 지지율은요? 예, 지금은 뭐 이재명 효과가 크다고 보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거의 60대 후반까지 예. 올라가 있는데 정당은 더 지역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는 그런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또 보수층에서는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참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행정가로서의 쌓은 경험, 그다음에 당대표로서의 쌓은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면서도 위기를 돌파한 리더십,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력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잘 보일 거고, 때로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힘들다.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된다.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셔서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역시도 미리 준비된 겁니다. 말씀하셔서 준비할 시간은 안 됐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오늘 나온 수치고요. 잘한다 64%, 잘못한다 21%,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5% 선이었습니다. 아까 60% 후반대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네. 결과로는 64%가 나왔다는 점. 이게 조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 3.1%입니다. 오차 범위까지 감안해서 6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